이런 동성애를 피할 수 있게 하려면은 환경적, 문화적 요인을 덜 노출이 되도록 이렇게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심재율의 사방팔방. 세계 각곳의 모든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오늘 사방팔방의 시간은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그 동성애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동성애의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그 뜨거운 연구 과제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했는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굉장히 비교적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게이 유전자는 없다. 그래서 게이 유전자, 게이 진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동성애자에 관한 그런 유전자를 그냥 게이 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결론이 게이 유전자는 없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연구했느냐, 어떻게 연구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동네 뭐 시시한 연구소에서 했다 그러면은 뭐 그런 한두 가지 이렇게 참고 사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연구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50만 명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한 거예요. 이 연구를 누가 했냐면 브로드 인스티튜트라는 그런 연구소에서 했는데 이 브로드 인스티튜트는 어떤 브로드 부부가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을 이제 기부를 해서 만든 연구소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 MIT 대학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로드 인스티튜트라 그러면은 최근에 생긴 연구소이긴 하지만 굉장히 신뢰성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50만 명, 50만 명에 대한 유전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50만 명에 대한 유전자를 어떻게 조사하느냐? 영국의 그 바이오뱅크라는 그런 유전자 전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바이오뱅크는 수년에 걸쳐 가지고 영국인 50만 명의 유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유전체라는 것은 유전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개인의 유전체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50만 명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그 개인 유전자 치료를 위해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개인이 이제 침을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이제 개인한테 알려줍니다. 그런 회사 중에 대표적인 게 23andMe, 23andMe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수십만 명의 미국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UK, 영국 바이오뱅크에서 뭐 수십만 명,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수십만 명, 그다음에 유럽의 몇 개 국가에서 몇만 명씩 해가지고 50만 명의 유전체를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 약간의 제한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영국 바이오뱅크의 그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들의 나이가 40세에서 70세 사이였어요. 그 다음에 그 23년 미국 데이터베이스에 참가한 사람들의 중간 나이가 51세였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나이가 많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주로 백인들이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든 백인들, 특히 유럽에 있는 애들, 미국에 있는 애들 이런 차이점 한계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0만 명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no gene, there is no gene, there is no gay gene, gay gene은 없다. 이렇게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연구를 누가 했느냐? 이것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브로드 인스티튜트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연구한 사람 중에서도 나는 게이다라고 얘기한 남자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표할 때 얼마나 많은 고려를 했겠습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반박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 그럼 유전자 치료를 해가지고 고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이 동성애자 과학자로서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그런데 이제 게이 유전자는 없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동성애가 왜 생겼느냐?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냈는데 사실상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 문화적 요인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을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들로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 봐, 이게 유전자가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잖아. 동성애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억제해야지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 국장님 대전이 그 동성애자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하는지 혹시 아세요? 대전 충남은 아무래도 보수적이니까 네. 반대 열기가 좀 다른 지역보다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대전이 그 동성애 반대하는 움직임이 전국에서 제일 큰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그 동성애 반대하는 시위가 여기 시청 앞에서 열렸는데 수만 명이 모였어요. 거의 5만 명이, 3만 명인가 5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강합니다. 그래서 역시 야 충청도의 중심 대전의 양반 도시이라 이렇게 동성애라는 그러한 새로운 풍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많구나 이렇게 느꼈죠. 그 대전에서 그와 같은 움직임이 전국으로 퍼져서 인천에서도 반대하고 또 서울에서는 또 시청 앞 광장에서 이제 퀴어 축제라는 것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또 좀 그런 움직임이 도 많은데 이 퀴어 축제라는 것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동성애 축제라고 이름을 붙이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야 그런 축제를 왜 하냐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퀴어 축제라 이름을 싹 바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성애 들이 상징하는 것이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깃발, 무지개 색깔이에요. 그런 걸 내가 겉으로 보면 참 멋있어 보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대전 충청도에서는 그 동성애에 대한 반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3자가 볼 때는 야 그러면 동성애가 유전이냐 아니면 문화적 요인이냐 환경적 요인이냐 이것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으니까 제가 이것이 점점 더 알려지면 파급이 굉장히 파장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우리 정 국장님도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야 동성애 유전 아니야? 이랬게 얘기하셨잖아요. 타고난 게 아니냐. 타고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동성애가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가 킨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킨제이 보고서, 뭐 성보고서, 킨제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 이 사람은 유전자에 의해 가지고 뭐 스펙트럼을 나눠 가지고 뭐 여기는 어쩌고 이성애자, 성성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 결과가 나니까 그 영국의 멜린다 밀스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아줌마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연구 결과로 킨제이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대담한 선언을 했죠. 킨제이 보고서 킨제이가 얘기한 그런 유전 동성애는 타고났다는 그런 말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그냥 강력하게 공격을 했죠. 그럼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 연구에 참여한 브로드 인스티튜트의 과학자 중에서 동성애자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벤자민 닐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 닐 박사가 뭐라 하겠냐면 우리가 잘 해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곳에서 같은 결론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50몇 명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럽과 미국인들 주로 백인 나이 든 사람 4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와 같은 결론에 대해서 굉장히 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이런 다른 대상들이 이제 LGBTQ라고 합니다. LGBTQ L이라는 것은 레즈비언을 말하고 G는 게이를 말하고 B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그 다음에 T는 트랜스젠더 성전환한 사람 Q라는 것이 또 최근에 생겼어요. 뭐냐면 퀘스천 자기 성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남성인지 여성인지 남성 여성의 짬뽕인지 뭐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일종의 이제 것이죠. 이번 연구에서도 제외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트랜스젠더나 선천적 성기 기형인 이제 인터섹스라는 게 이제 선천적으로 성기가 이제 기형이라는 것을 인터섹스라고 그러는데 이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는 조사 대상에서 뺐어요. 왜냐하면 이런 연구를 할 때 전통적으로 그런 대상자는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연구와의 균형을 이루려면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 유전자 중에 X 염색체 중에 XQ28 영역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남성인 사람들의 성적 성향에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제기가 돼 있죠. 그러면 이번 연구에서 그럼 유전자를 연구했다는 것이 뭐냐? 지난 칼럼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유전자가 어떻게 변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SNP라는 게 있어요. 단일 염기 다형성,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폴리모피즘, SNP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느냐. 근데 한 유전자가 수십 가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그 조사할 때 이 과학자들이 뭘 물어봤냐면은 한 번이라도 동성애자하고 접촉을 한 적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접촉을 한 적이 있다는 사람, 그 다음에 한 번도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물론 그 성적인 이제 섹슈얼 비헤이버라고 표현을 했던데 섹슈얼 비헤이버가 뭐 어느 정도까지는 말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또 호기심에 청소년 뭐 군대에서라든지 이렇게 아니면은 뭐 청소년 시절에 호기심에 의해서 한 번 정도 접촉을 해본 것이 그것이 과연 성적인 취향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한 건지 뭐 이런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눠서 이제 질문을 던졌고 그 다음에 SNP라는 거 잠깐 얘기하다 말했지만 SNP라는 것이 그 두 그룹 사이에 나오는 SNP의 형태가 수백만 가지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0만 가지가 넘고 이쪽에도 100만 가지가 넘고 이쪽에도 100만 가지가 넘고 이렇게 SNP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전적으로 조금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5가에. 그러면은 뭐 1000개 중에 5개다. 뭐 10,000개 중에 5개다. 그러면은 유전적으로 뭔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수백만 개 중에 5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이 there is no gage인이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완전히 없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표현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러한 그 과학적인 토대에 의해 가지고 유전적인 요인이 없다. there is no 게이진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게이진이 없다는 건 뭐냐? 단순히 이제 그 외신에 나온 쭉쭉을 보면은 나머지는 환경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경적, 문화적 요인이다. 라고 받을 수 있다. 뭐 요인이다라고 또 딱 단정적으로 얘기가 아니고 환경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신에는 보도가 됐는데 사실상 유전자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이란 얘기죠. 딸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면은 그 환경적 영향이라는 게 뭐냐? 이게 또 참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아주 뭐 갓난아기 때 아니면은 그 유초등 때 이렇게 어떻게 그 동성애의 어떤 접촉할 기회가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동성애의 경향을 띄었다고 할 때 이것이 그러면은 그 어렸을 때 그런 일을 당하면은 자기는 이제 나이 들어서는 나는 타고났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타고난 게 아니라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문화적 환경적 요인이지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라는 것이 이게 그 문화적 환경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가 피할 수 있는 거냐 피할 수 없는 거냐 이 유전자가 아니면 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동성애를 피할 수 있게 하려면은 환경적 문화적 요인을 그와 같은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성애라든지 게이라든지 레즈비언 같은데 덜 노출이 되도록 이렇게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런 얘기고 또 하나 그러면 게이가 유전적이다 그러면 또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그러면은 유전자 치료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요새 앞으로 유전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개인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유전자 개인 치료. 그래 유전지가 그럼 유전 개인 치료하면 되잖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이것을 발표한 과학자들이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연구에 참여한 사람 중에 벤자민 닐 박사는 본인이 계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동성애가 유전적이다. 그러면은 그런 유전자 치료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적 문화적 요인이다. 그러면 환경적 문화적 여러 것을 좀 억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공격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했다는 거죠.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 발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이 정말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그러한 사회적인 부분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큰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과학적인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